이슈 토크입니다. 부산시가 최근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기 안심상가 조성원 같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지원 정책들이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정책들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 이정식 회장, 또 부산발전시민재단 변상준 부산발전시민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소상공인들, 센터장님, 우리가 흔히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분들 좀 부산에는 얼마나 계실까요? 소상공인이라 하면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입니다. 업종별로 약간 틀리긴 한데, 예. 뭐 건설업이나 뭐 강업 이런 데는 10인 미만이고, 나머지 업종들은 거의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을 합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꽤 우리가 경제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현재 소상공인 사업업체 수가 314만 개 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총 사업체 대비 한 85.3%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봐도 한 22만 9천 개 되는데 예. 총 사업체 비슷하게 86%입니다. 이게 문제가 부산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도소매업이나 음식 수파업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자영업이 쭉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OECD 평균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좀 높습니다. 예. 몇 프로 정도 되냐면 OECD 평균이 한 15.4%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6.8, 한 10%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이 경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래서 호황기일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좀 불황을 겪었을 때 직접적인 어떤 시민들의 어떤 경제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소상공인의 활성화가 중요하게 예.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년 동안 경기 침체다, 힘들다 이런 얘기 참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현재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체감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힘들어서 더 이상 장사 사업 못 하겠다.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포기나 폐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기존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기 이제 자부담이 보통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예. 나머지는 거의 한 40~50%는 은행 대출금을 이제 받아서 하는데, 근데 자기 이제 사업 등록자를 이제 반납하는 순간 예. 그걸 일시 상환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폐업을 못하니 폐업을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또 덤태기를 씌워서 예. 자기는 그나마 일부의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폐업을 하더라도 실제 어떤 다른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렇죠.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이제 그 고용의 질이 좋은 걸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제 이는 어떤 직업 전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실제 있고, 이렇게 이제 자영업 환경이 실제 어려워진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내수부지라든지 또는 그 작년이나 재작년 임금 인상이 예. 이제 인상되는 어떤 부분도 하나의 촉발된 그런 사안인데, 너무 가당 경쟁이 많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대형마트라든지 SSM 또는 여러 가지 그 본사와의 갑질 문제, 이런 예. 부분 자영업 환경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예. 작용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에 또 민감하다 보니까 예. 그 최악의 상황을 좀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나 부산시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지원 정책이나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들, 이런 노력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 7조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으로 있고 예. 부산시도 맞춤형 지원이라서 두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목표가 핵신행과 그다음에 영세행 이렇게 나눠가지고 맞춤형 지원 5개 가지 30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상인 특별 자금을 지난해에서는 2천억인데 올해 4천억으로 하고 예.
이자 차익도 한 1.7% 정도를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신행에서는 이제 유망업종에 특화한 마케팅을 하고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유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영생은 아무래도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세에 맞춰 나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냐면 요즘 입식은 좀 사람들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좀 바꿔주는 걸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골목행 상권이라 해서 그걸 지정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가서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제로페이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그 카드 수수료 부담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회장님, 많은 또 그 상공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으실 텐데, 부산시나 정부의 이런 다양한 정책, 그동안 시행됐던 정책들, 그리고 또 올해 시행할 정책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아시잖아요. 반응들이 어떠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만족도랄까요? 어떻습니까? 실제 어떤 뭐 정부나 이제 부산시가 취하는 정책은 다양하게 많은 노력을 실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 구조적인 측면 그런 어떤 부분을 건들지 않고 옆에 이제 사이드적인 어떤 뭐 경비를 절감해주기 위한 방편 이는 어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은 뭐 그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제 공무원 세계에서 바라보는 자영업. 근데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어떤 필요한 정책, 그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근사하게 내놓는 정책이 정말 빛 좋은 개살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방금 말씀하신 제로페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볼 텐데, 이런 정책들,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서 소상공인들이 뭐랄까요? 어쨌든 정책의 목적은 자립하고 또 그만큼 뭔가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은 장사는 잘 되는데 오히려 또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내쫓아버리는, 임대료를 올려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사례가 적지가 않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이제 중심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전포동의 전포 카페 거리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뉴욕 타임즈에서 부산이면 진짜 가봐야 될 중요한 곳 중 한 군데가 전포동 카페 거리였습니다. 카페 거리가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그 입점되면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그 특색 있고 좋다 하고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찾아가고 했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고 특히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그렇게 선정했다는 그 자체도 막 여기저기서 이제 홍보가 되니까 거기 임대에 들어가 있던 점포주들은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말 임대료 얼마 정도 오를까? 실제 임대료가 뉴욕타임즈 그게 나가고 나서 몇 달 사이에 좀 2배에서 한 4배 이상 올라가는 게 뭐 보통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임대주들을 이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재건축한다 하는 어떤 그런 이름을 빌려서 다시 건물을 짓는데, 실제 점포세가 가령 1,000만 원 정도라고 한 부분이 있었으면 한 10배 정도 가격을 올려가지고 건물은 근사하게 했는데, 거기에 입점시키는 업체가 결국 대기업 프랜차이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결국 원래 그 고유의 어떤 그런 상권 자체는 색깔이 없어지고 그냥 기업 프랜차이즈들만 가득한 그런 자리로 계속 탈바꿈되면서 원래 있던 그 원주민 자영업자들은 대출당하는 그런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부산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그 장기 안심 상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5년 이상 뭐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면은 말 그대로 그 건물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부산시가 건물주한테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12개 건물에 한 7,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임차인들은 뭐 만족하다 해서 5분에 10개 지역 구군 지역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아까 말씀드린 전포거리, 흰여울마을, 그 다음에 40계단,
그리고 또 감천 문화마을 이런 지역, 해리단길 이런 지역을 10개 구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에 만일에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면은 예. 임대인에게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임차인은 지금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진정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예. 장기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임대인도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꼭 지금은 금액이 3억 이하는 500에서 1000, 3억 이상은 1000에서 20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를. 거기에다가 오히려 기간에 따라 비용을 좀 더 많이 지원해 준다면 단계적으로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점수를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런 다양한 정책은 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차인만 이제 만족스러운 게 아니고 임대인도 또 반대적인 이제 반대급부를 받으면서 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 골목 재발견 투어, 저는 이게 이제 그 전체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좀 투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나 싶었는데 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이제 정책을 세우는 공무원들이 지역의 골목을 좀 알아라라는 예.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 대상에 어떤 이제 공무원이 실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피로감을 많이 느낀다는 걸 저희는 많이 느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지역 화폐, 예. 지역 사랑 상품권을 만들자. 어차피 정부도 4년간 8조 원의 예산을 지금 책정해서 그 뭐 인천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 예산에 책정돼서 그 반영이 되고 그게 그렇죠. 지역에서 선순환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부산은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저희가 얼마 전에 부산시에 의해서 토론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제로페이에 힘든 사항이 있었는지 지역 화폐는 필요 없다는 어떤 그런 부산시의 담당 개장 이야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장기 안심 상가 조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기는 합니다. 경주에 뭐 항리단 길처럼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그 뭐 어떤 식당이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어떤 볼거리 그래서 그 골목 상권에서 소비가 될 수 있게끔 뭐 이게 상당히 좋기는 한데 저도 그래서 이제 그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 가면은 실제 볼만한 특색이 있는데 예. 또 먹을 만한 데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정책되려고 하면은 소비자의 눈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같이 예. 가야 된다. 그리고 공무원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소비자의 눈, 또 정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맛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입장 이런 네. 걸 다양하게 컨택이 돼야 그게 성공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세하게 들어보면 그 어디까지의 공무원들이 이 투어에 참여할지 모르겠지만은 꼭 청소당번 정하듯이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런 식으로 배정할 게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 사업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매출 증대나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말 그대로 이제 복지 쪽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정책들,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중에 종합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예. 25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힐링 캠프라는 거 있습니다. 아마 부산은행 연수원에서 하는 거로 봐서 부산은행이 구원하는 것 같은데 예. 소상공인들 가족 힐링 캠프 왜냐하면은 소상공인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 가족과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많이 하니까 70% 이상이 폐업입니다. 폐업을 하니까 그 폐업의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 소상공인 사업 정리 도우미 지원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로페이 말씀을 예. 잠깐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제로페이가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현재 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그 제로페이에 대한 어떤 관심사, 기대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 약간 불편한 부분은 있죠. QR코드를 이제 읽어야 된다는 부분. 소비자들이 그렇게 뭐 혜택이 많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잘 될 거야. 그래서 매출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로페이가 지금 현재에서는 연매출 30억 이하의 어떤 그 매출 구간에서는 제로페이 하지 않더라도 카드 수수료가 거의 지금 없으니까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우대 구간에 적용돼 있고 또 세액을 면제해주는 어떤 부분도 1,000만 원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제로페이 아니라도 기존 신용카드도 얼마든지 사용 편리하면서도 혜택이 있는 근데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제로페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존 신용카드처럼 여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체크카드처럼 내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이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 이불경기에 통장에 돈 쌓아놓고 소비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저희가 그래서 제로페이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여성 기능 자체도 일정한 어떤 매출 규모를 키우면서 또 소비자들이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대 심리가 그 부담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 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도 얼마 전에 뭐 부산시장에서 이런 제로페이에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못 느끼겠거든요. 그거는 제로페이 사용자는 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손님입니다. 손님이 사용하죠. 그럼 손님이 이게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카드 사용할 때도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80% 정도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률도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카드 소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소득 공제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냥 모든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이 그냥 활성화돼 버렸죠. 그런 것 같은 계기가 없는 한 제로페이가 카드 사용하는 그 습관 패턴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익숙해서 쉽게 하지만은 그런 게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제로페이가 조금 힘든 게 뭐냐면은 그와 비슷한 게 카카오페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카오페이는 거의 사용자만 4,200만 명쯤 되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좋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용하면 할수록 뭐 커피도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쿠폰도 주고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이모티콘 이런 것도 제공하고 하니까 오히려 카카오페이 사용률이 높지 이 제로페이를 사용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럼 그런 유인 요소들을 반드시 좀 배워가지고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여성 기능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는 시민들한테 이런 걸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로페이 사용이 상생하는 거다라는 걸 좀 심어주는 걸 해서 제로페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시나 이런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소비자 가게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이 우리를 돕는 거라는 어떤 캠페인 문구라도 앞에다가 계산대 앞에다가 좀 붙여놨는 이런 활동이라도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에서 이제 제로페이를 보면서 옛날 7, 80년대에 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또는 선한 소비 이런 부분은 좀 요즘 경계는 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그 대형 카드사에서는 제로페이의 대항마를 내놓은 게 QR페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카드 수수료도 한 0.1%에서 0.2% 이제 낮춰주면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 넘어가는 걸 방어하는.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이 많아지는데 제로페이가 넘어야 될 선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또 대형 카드사로부터도 저항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다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도 들어가는 만큼의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 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생을 위한 그런 좀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부산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뭔가 뚜렷하게 정말 이 정책은 정말 만족한다. 이 정책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정책은 아직까지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바라보시기에 지금 우리 부산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좀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랄까요? 해결책이랄까요?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신다면요. 제가 바라보는 건 어떤 규제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은 상당히 쉽지는 않다. 이게 입법 과정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 의식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소비자 트렌드도 맞추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지금 부산에서 지금 거의 이제 일어나는 자본은 여기에 유출되면서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리고 서울은 계속 비대해지고 부산은 계속 지금 쪼그라지도 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역 화폐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는 한 달에 2번 쉬는 대형마트의 업무 휴무일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아, 그 정도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게 지금 경기도나 일부 지역에는 연매출 10억 이하 이러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중앙으로 돈이 흘러나가는 걸 방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연매출로 잡을 필요 없이 지역에서 이렇게 그 순환될 수 있는 구도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고용의 질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지역 화폐가 이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그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 이렇게 유통되면서 전통시장 매출 한 20% 늘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디든 사용이 될 수 있고 전통시장만 사용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편리성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지역 화폐를 제대로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부산 지역에 자본이 선순환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제도다. 물론 만능에 어떤 가까운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부분은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2000년대 들어서 갑자기 은퇴 후에 창업하는 열풍이 굉장히 불었습니다. 은퇴 후. 왜 그랬을까? 왜 은퇴 후까지 창업을 해야 되나? 그런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복지가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창업을 해서라도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지 수준도 조금 은퇴 후 삶을 굳이 창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사회를 일단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떤 사업을 보면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금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 어떤 10개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정책의 지원보다는 그럼 그 이외 지역은 상공인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 상공인을 살리는 정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지역에 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같은 걸 냈을 때 온 그 생업의 그 책임은 프랜차이즈를 기업주가 아니고 가게를 낸 사람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프랜차이즈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만이 안심하고 프랜차이즈를 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유경쟁이 맡겨놨을 때 그 책임 오로지 소상공인 지식도 그 대기업에 비해서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맡겨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좀 전반적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지원 정책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정부의 관심, 지자체의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겠지만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역시나 또 소상공인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그런 또 상생의 의미로 좀 많이 좀 관심을 또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현장에서 또 그런 활동 많이 해주실 것이고 또 센터장도 다양한 조사나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많이 좀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야겠어요. 저희 단체가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